그 하나 마이크론이라는 회사는 원래 그 테마를 분류할 때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 시그네틱스, 하나 마이크론 이런 종목들이 이제 시스템 반도체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해왔었죠. 그런데 실제 이 회사의 매출은 어, 시스템 반도체보다는 이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매출 비중이 한 70%,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에서 한 30%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실제로는 지금은 이제 그 HBM 뭐 수혜주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마이크론은 국내 1위, 세계 1위 반도체 후공정 업체다 이렇게 돼 있죠. 후공정이라는 것은 이제 전공정에서 이제 웨이퍼에 회로를 새겨서 반도체를 만드는 전공정 웨이퍼에다가 회로를 새겨 반도체를 만드는 전공정 단계 이해가 되십니까? 반도체 칩을 보면은 이제 여기다가 뭐 금색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칩을 뭐 새기지 않습니까? 그게 전공정 단계고 이런 단계를 묶어서 이제 패키징화하는 회사가 바로 하나마이크론인데 거기가 이제 후공정이 되겠죠. 그것을 이제 패키징 해가지고 이제 포장하고 이런 것이 이제 후공정 아닙니까? 결국에는. 근데 이제 이 회사가 2.50 패키징 기술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이제 기술력에 있어서 가장 앞서 있는 회사는 어디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그 TSMC입니다. 근데 이 하나 마이크론이 그 정도의 경쟁력이 있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약간 의구심이 듭니다. 의구심이 드는데 어쨌든 뭐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면서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지금 많이 형성이 돼 있죠. 그래서 매출이 늘어나면서 영업이익도 최근 3년 내에 가장 이제 높아지는 3, 4년 내에 가장 높아지는 그런 형태로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퍼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이제 산정이 아직 안 되고 20.6배 이렇게 나오네. 예상퍼는 이제 20.56으로 나오네요. 그리고 PER은 3.56이니까 사실 뭐 주가상으로 볼 때는 좀 고평가되어 있는 거죠.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 다만 이제 그런 반도체 패키징의 기술을 개발해서 개발해서 양산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다 했을 때는 이제 실적이 기하급수적으로 좀 증가될 소지가 있는데 지금 2024년인데 2028년까지 약 4년 내 이 시장 규모가 한 2배 정도 커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기술을 개발하게 되면 하나마이크론은 거기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고 국내 업체로 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회사들을 고객사로 잡고 있으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실적도 이제 그만큼 좋아지는 거 아니냐 해서 사실 이제 한미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움직일 때 이 이수페타시스 하나마이크론도 같은 맥락에서 좀 움직여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미 반도체는 당장의 실적이 이제 막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막 공장도 새로 짓고 막 조금 막 하면서 실적이 이제 완전히 가시권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올라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마이크는 아직 그 단계가 아니죠. 실적이 가시된 것은 아니고 이제 그걸 개발해 가지고 이제 그 진행 단계에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적이 가시화되기에는 사실은 좀 요원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꿈에 의해서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주가상으로 보면은 어쨌든 뭐 누군가는 이제 그런 이제 기술이 가시권에 이제 돼 있다 이런 것을 이제 감안해서 지금 매수를 좀 해나가는 매집을 해나가는 그런 모양새도 좀 엿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매집을 좀 하고 있는 듯한 그런 형태가 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당장은 이제 실적 시즌이 되니까 실적 실망이 나오니까 이게 이제 5월달 뭐 4월 끝무렵이나 5월달 되면은 이제 하나마이크론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적을 보통 이제
분기가 마감된 이후에 45일 이내에 이제 실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애들이 실적이 이제 좋을 가능성 그렇게 높지 않죠.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주가는 좀 그전에 크게 움직이기가 좀 쉽지 않다. 첫째 이렇게 보고요. 제일 아쉬운 것은 이번에 이제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한미 반도체가 날아갈 때 이 종목도 같이 좀 어느 정도 좀 따라가 줬어야 되는데 잠깐 움직인 척하다 다 밀려버렸잖아요. 그건 이제 실적이 이제 가시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이게 개발이 돼서 뭐 진짜 좀 잘 구현돼서 뭐 이 커지는 시장에 잘 대응한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뭐 실질적으로 24년 28년 되면은 이제 시장 규모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2배로 커지고 그 안에서 얘가 이제 경쟁력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뭐 주가는 뭐 한미 반도체 최근에 올라가는 것처럼 또 놀랍게 그런 상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뭐 그런 것을 예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당장은 박스권의 형태로 좀 매매하는 게 좀 타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박스권을 완전히 돌파하는 지점 34,500원 아닙니까? 아마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실적 발표하기 전에는 이제 돌파해도 좀 비리비리하면서 크게 올라가지는 않은데요. 여하튼 간에 요 34,500원을 1차 여기서도 사실 그 가격대에 왔었어요. 이 가격대 딱 왔다가 이제 맞고 떨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번에도 저 가격대를 단기 고점으로 잡고 움직이는데, 실제 이제 그 주가의 매집 패턴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 하면은 이 종목은 조금 더 보유를 해도 되는 그런 형태라고 좀 판단은 됩니다. 판단은 되는데, 그러면 이제 상승을 할 때 과연 어느 정도 상승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도 이제 한번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종목이 이제 25,000원에서 주로 35,000원 사이에서 움직였다. 그러니까 약 1만원 정도 움직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제 35,000원 라인을 1차 목표가로 잡는다 하면은 이게 이제 주가가 올라올 때는 이게 45,000원까지도 나중에 갈 수 있다, 이런 이제 계산을 칠 수는 있는데, 워낙에 이제 뭐 기술적인 시그널이 확실하게 이제, 왜냐면 정보를 먼저 입수한 사람들은 꼭 보면은 먼저 이제 조심스럽게 끌어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매수를 할 때는 지금은 뭐 빠진다고 해서 매수 들어갈 건 아니고요. 왜냐면 지금 뭐 힘이 없으니까 세력이 이제 관리도 못하고 60일선도 지지가 못하고 이게 좀 비실비실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당장은 이제 이런 추세 저항 지지선 요 자리까지 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요 종목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 자리가 엄밀하게 보면은 그 요 자리가 25,500원 자리인데요. 25,500원이 좀 지지가 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 자리를 깨게 되면은 이제 네크라인이라고 해서 목숨선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 25,500원을 깨면 매도 자리입니다. 매도 자리예요. 그리고 올라올 때 보면은 그러지 않고 이제 이 자리에서 움직일 때 이 자리에서 지탱이 됐다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얘가 이제 정고점 자리까지는 또 한번 반격이 나옵니다. 34,500원 자리까지 반격이 나와요. 그러고 이제 또 올라갔을 때 아까 얘기했지만 그만큼 또 상승하기 때문에 또 34,000원에 35,000원 500원 라인 거기까지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좀 지금은 가두리권에 있으니까 사실 뭐 명확하게 진단할 수 없죠. 방향이 밑으로 오히려 쳐질 것을 이제 걱정해야 되는 판이니까요. 그 대신 제가 말씀드렸던 요 가격만 지지가 되면은 일단은 뭐 가지고 있으면서 대응하면 될 것 같고, 신규 매수 진입은 일단은 뭐 실적이 나온 다음에 이제 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매수는 하지 마시고 보유하시는 분들은 25,500원 지지가 되면 일단 가지고 계시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고점 요거 34,500원을 그 부근에 오면 일단 돌파가 안 되면 이제 매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시세를 또 흐름을 보면서 다시 또 돌파 후에 눌림목 이후에 또 갈 때 다시 이제 매수한다든지 이런 기술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큰, 그야말로 오랜 장기간 이런 박스권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